이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 좀 진부한 질문이지만 제일 좋아하는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저희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목욕장이랑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에서 공동체 상영뿐만 아니라 이런 영화 콘텐츠 스토어인 금지옥의 운영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네필들의 성지가 된 이 금지옥역에서 정말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 중이잖아요. 저도 전주랑 여기 을지로에 있는 금지옥에 방문해서 구경하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오리지널 굿즈까지 포함해서 가장 애정하는 굿즈가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원래는 영화 굿즈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물론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영화를 보러 가면은 그 당시에는 팜플렛이나 이런 걸 팔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사기도 하고 또 자랑도 하고 나 이 영화 봤다. 그리고 또는 이제 뭐 티셔츠나 뭐 이런 걸 주면은 네. 뭐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50명 안에 헌차슨에 들어가려고 뭐 노력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런 열정이 거의 없지만 이제 어느 순간 사실 이걸 시작한 이유가 좀 색달라요. 이걸 뭐 우리가 굿즈를 잘 팔아보자 만들자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지역에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 중에 영화관이나 공간을 갖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자치해광 시네마도 그런 곳이고. 근데 그런 공간들이 약간 그 불법적인 영화 상영 공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1년에 120일 이상 영화 상영을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들 120일 이상 영화 상영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도 너무 안 오고 있고 지원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는 그냥 망하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우리가 좋아하는 예술영화 전용관이나 독립영화 전용관들도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이 없으면 사실은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 비중이 되게 크게 차지하는데, 근데 지역의 커뮤니티 시네마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오게 할까? 그러니까 영화가 없더라도 이 공간을 오게끔 하게 하는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소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렇게 협동조합 형태로 프랜차이징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게 이 금지옥역이었어요. 그리고 굿즈샵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사러도 오고 또 영화에 대한 어떤 기억들도 나누고 뭔가 여기서 뭐 상영회를 하던 다른 행사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팔면은 이들 수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금지옥역이었고요. 그러면서 초반에는 이제 마이페이보이시라고 하는 군산에 있는 네. 이제 곳과 협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좀 같이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협력적인 관계고 좋은 관계인데, 이제 뭐 큐레이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직접 하고 있어요. 동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노는 문화라든가 뭐 영화를 어떻게 보면 기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뭔가를 상기시켜 줘야지 우리도 물건이 팔리고 만든 거예요. 영화 다이어리인데 영화를 50편을 기록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안에서 자기가 막 영화제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스트 막 이렇게 네. 뽑아내고 작품상 주고 뭐 감독상 주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뭐 돼 있는, 그러니까 나만의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걸 여기서 할 수 있는, 이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뭐 저의 기억도 있으니까 애정이 특히 많고 또 저희 조합원이랑 사무국 직원들이 되게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또 많이 또 팔리고 있어요. 이 안에서 가장 애정하는 굿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될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이걸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OST를 중심으로 팔자는 것도 저희 쪽에 이제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바이닐 자체가 새롭게 소비되잖아요. 네. 몇 년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영화다라고 또 꼭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OST들, 특히 이제 뭐 제가 영화 많이 보던 시절에 뭐 그런 OST들이 되게 애정들이 가는 게 많죠. 저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게,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저거를 다시 또 사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이제 뭐랄까요, 좀 신기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굿즈 모으는 걸 좀 어떤 거 좋아해가지고 포스터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전으로 포스터 준다고 하면 이제 무조건 그날 상영으로 예매하고 이런 편이라서. 근데 최근에 여기가 일본 분들 되게 많이 와요. 어. 뽀빠이라고 하는 일본 잡지에 여기가 소개됐었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 유학생이라든가 근데 그게 이제 일본뿐만 온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제 코로나도 약간 풀리면서 좀 방문 비중이 매우 높아져서 그 원래 영화 전공하시고 제작 분야에서 일을 하셨다고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봤을 때 봤거든요. 잘못된 영상 전공하신다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화를 제작하셨던 적이 아예 없으세요? 아니 그것도 있었고 스텝으로 참여한 적도 있었고 네. 뭐 이제 또 영화 감독을 준비한 적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좀 진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안 할게요. 당시에 어떤 회사에도 다녔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제 많은 상업 영화를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어느 시점으로 얘기하면은 상당 부분 영화에 또 스텝으로 들어갔었죠. 뭐 그런 적도 있고 스토리보드 작가를 한 적도 있었고 뭐 시나리오를 쓴 적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제 영화를 준비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단편들에 같이 참여한 적이나 뭐 이제 이런 것도 많았었고 한데 특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비슷한 지금의 영화학도들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지내요. 영화를 또 만들었던 경험도 있으시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화 보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화 관련 추억도 많은 한 명의 어떤 시네필로서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기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 좀 진부한 질문이지만 제일 좋아하는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좀 최근 영화를 말하고 싶지만 사실 지금 영화를 너무 안 보고 살아서요. 자연스럽게 옛날 영화들일 텐데 어릴 때로 계속 보자면 여기에 지금 그 금지옥엽의 슬로건이 My Own Private Cinema인데 아까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My Own Private 아이다호라는 영화에서 따온 거예요. 리오 핑스가 주연했던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랑 리오 핑스가 이제 커플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퀴어 영화이기도 한데 당시에 리오 핑스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했던 순수하게 10대 시절의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 전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안 했었는데 사실 올해가 리오 핑스 사후 40주년 30주년인가?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영자원에서는 상영회가 있었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장국영이나 그 장국영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리오 핑스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되게 호아킨 핑스는 또 좋아하면서 형은 왜 좋아하지 않을까? 리오 핑스. 네. 디카프리오와도 굉장히 많은 악연과 뭐 이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 배우이기도 한데 근데 리오 핑스의 이 전작 중에 이제 허공의 일주라는 작품을 이제 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영화를 막 영화학도로서 뭐 영화를 찍어야지 이런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그 영화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영화라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한 10번도 넘게 본 거고 한때 그게 국내에 개봉하지 않아서 비디오 테이프이 10만 원을 넘게 호가에서 90년대에 이렇게 암시장에서 왜냐면은 이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절판이 돼서 그 비디오 가게에서도 구할 수가 없고 근데 그걸 제가 암시장에서 10몇만 원 주고 사왔던 기억도 있고 대학교 시절에 근데 그때 당시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빌려줬다가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는 슬픈 기획적이세요. 기획적인 이야기죠. 어쨌든 그래서 허공의 일주를 좀 뭐 여기서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저번에 10월 30일인가 기일인데 그때 영자원의 허공의 일주를 최초로 디지털본으로 상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거 수입해볼까 뭐 어떻게 상영해 가져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필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몇 번 상영을 했었는데 필름으로 상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자원에서 디지털로 상영했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다른 커뮤니티 시네마 리그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천추한인데 다음 질문으로 모국장의 앞으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면서 인터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모국장은 지난 2019년에 설립한 이후에 대안적인 상영이나 배급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 프로그래머 양성이나 청소년 미디어 교육, 문화예술 기획 사업 같은 다양한 도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위기를 좀 견디고 더 단단해지려고 하는 이 지금 모국장이 꿈꾸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들이 보통 활동 주기가 3년 정도예요.
3년을 활동하면은 없어져요. 서울에 있는 단체들은 좀 더 짧다고 볼 수 있어요. 1년, 2년 하다가 없어진 경우가 더 많고. 제가 이제 10년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존버라는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뭔가 그것이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교환 가치 같은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급부가 없는 건데. 그런데 저희도 이제 사실상 뭐 희망 때문에 이렇게 버텼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커뮤니티 시니어 단체들이 또 지속되는 커뮤니티 시니어 단체들이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커뮤니티 시니어 네트워크도 생겼고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이런 역할들이 좀 분담되면서 서로가 크게 리스크 지지 않고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단순히 이거는 근데 뭐 모욕장 하나만의 고민이거나 계기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커뮤니티 시네마라는 전체 혹은 커뮤니티 시네마가 줄 수 있는 영화 문화 생태계 자체가 좋아지는 일이 같이 결합돼야지만 서로 다 좋아지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욕장 하나가 뭐 열심히 굿즈 팔아서 할 수 있는 한계들은 있는 거고 그런 게 해봤자 유의미하다 보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주 아카데미극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여기도 이제 저기 뭐 같이 이제 있는데 내용들이 있는데 정책은 항상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최근이 더 약간 더 야만적이긴 한데 아까도 뭐 내년도에 다 없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계속 그래요. 사실 그렇게 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정권 바뀌고 이러면 다시 좀 좋아졌다가 또 바뀌면 다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그 사회적 루틴 같은 걸로 이제 작동되고 있는 거라면 아카데미 극장이 그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는 저 그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이름에 어떤 비전을 좀 만들어 넣어야 했을까? 그랬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보다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찾아오고 하는 영화관 혹은 뭐 영화 활동이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례로서 발생하거나 했을 때 저는 뭔가가 커뮤니티 시네마도 뭐가 잘 되거나 이어질 수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시민력을 키우고 지역 문화 생태계가 좋아지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이건 지역에는 독립영화 전용관, 뭐 예술영화 전용관이건 뭐 이런 것들이 다 활발해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정책의 지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말하자면은 문화예술 자본이 변화한다는 고민들을 가져야 되는 이제 시점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시네필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너무 많이 유통되던 그 말 안에 함의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안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으로만 뭔가를 얘기하거나 취향으로만 관계 맺는 것도 너무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영화가 어떤 보편적 힘을 가지고 지역이건 시민이건 세상이건 뭐 여기다 어떤 그 가치를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찾는 것들의 아주 일부 활동이 커뮤니티 시네마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키울까가 지금도 계속 고민이고 모욕장이 버틴다 이거 뭐 이런 걸 떠나서 향후 몇 년 뒤에도 잘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되었다 혹은 되고 있다라는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업계들 특히 독립 영화가 많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우주상골영화제 이번 개막작 제목도 존재함을 버텨내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점도 좀 생각이 났던 것 같고 이제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정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별다른 필요나 목적 없이 굳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개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굳이 영화 보는 사람들인데요. 이사님께서는 굳이 어떤 활동을 하는 분이신지. 굳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굳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뭘 할까? 굳이 모욕장을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굳이 커뮤니티 시네마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쟤는 사실 전공도 이쪽 전공이 아니었고요. 그 영상 디자인 하는 제 후배들의
보면은 형 왜 이런 거 해? 뭐 이제 정말 이해를 못하는. 저는 어렸을 때 또 이런 거 관심도 별로 없었던. 사회 문제라든가 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거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그냥 되게 잘난 예술가 같은 게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너무 멀리 와서 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굳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굳이 돌아가지 못하는, 굳이 돌아가야 돼? 굳이 돌아가지 않는 김남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번만 다시 여기 보고 굳이 돌아가지 않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굳이 돌아가지 않는 김남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준비한 질문이 드디어 끝났고 고생했습니다. 긴 시간 예, 진짜 할애해주셔서 너무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인터뷰도 오랜만이에요.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예. 재밌네요. 네. 네. 우리도 잘 나왔습니다. 저희 혹시 한 5분만 안에 내는 예.